사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도 네. 내가 과연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온전히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시작을 당차게 했는데 네. 혹시라도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좀 사고회로를 바꾸려고 생각의 전환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중1 때 자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정고시 쳐서 네,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자퇴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죠? 제가 자퇴를 딱 결심했을 때가 네. 중2였습니다. 중2였을 때. 네, 15살 때. 자퇴를 하고 나서도 공부를 지금 선택해서 네. 또 이렇게 엄청 좋은 대학을 가셨는데 동기가 있으셨나요? 난 공부를 자퇴하고도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 네, 사실 제가 자퇴를 결심한 이유 자체도 뭔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거나 싫다는 이유는 사실 아니었어요. 네. 제가 자퇴를 결심한 이유는 학교를 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지만 뭔가 공교육 안에 갇혀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갇혀서 그냥, 공부한다? 네, 정해진 틀에 갇혀서 그냥 모두 똑같이 일편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 저는 되게 다양한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학교에 뺏기는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도 얘기해서 자퇴를 했고 그리고 자퇴를 하고 나서도 저는 되게 다양한 거를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 시간에 그냥 국수 영사고 대신에 뭐 우주론도 공부해보고 뇌과학도 공부해보고 하면서 조금 다양한 경험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퇴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퇴를 하고 나서도 정말 많이 놀기도 했어요. 네. 네, 정말 많이 놀았지만 책에 논 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좀 안 했지만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아, 그래요? 문화생활도 정말 많이 하고 뭐 친구들과 편하게 놀러도 다니고 네.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자퇴를 한 이유가 그냥 공부를 아예 놓겠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놀기도 놀았지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홈스쿨링을 봉사, 맞아요. 하는 기간에 네. 왜냐면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뭔가 기부와 나눔이라는 그런 가치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NGO 단체들에서 하는 뭐 해외 봉사라든지 청소년 봉사단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직접 몸으로 뭐 벽화도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서 교육 봉사도 하고 하면서 좀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학교를 나왔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봉사를 했던 게 저한테 엄청난 자양분이 사실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제 친척들이 보면은 뭐 중학교를 다니는 또 동생들도 네.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나도 네. 예를 들어서 최하은 작가님처럼 나도 자퇴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자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 네, 사실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게 홈스쿨링의 전반적인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생각처럼만은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학교를 나오더라도 혼자서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하든지 내가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실행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의지가 좀 확실하게 있는 친구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란 뭐 부모님이 선생님처럼 공부를 가르친다 이런 교육적인 지원이 아니라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함께 돕고 같이 다양한 경험도 하고 뭐 엄마 아빠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한번 해줄 수 있어? 아니면 뭐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요소를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자퇴한다고 반응이 네.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이게 오히려 저는 부모님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한 경우였어요. 아, 그렇게 돼요? 네. 물론 사실 책도 읽어보긴 했는데 네. 또 그쵸. 거꾸로 네. 저는 예전에 제가 프로게임 한다고 자퇴 얘기를 꺼냈다 죽을 뻔했거든요. 정말요? 네. 뻔했는데 오늘 저는 네. 게임을 생각을 그쵸, 하다 네. 보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다. 이유가 뭐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학교 밖 교육, 홈스쿨링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많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일 때부터.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되게 잘 맞을 교육 방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하나 너 그냥 학교 재미없고 너무 갇혀있는 느낌이 들면 엄마는 너 응원하니까 너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학교를 나와도 돼 라는 제안을 되게 많이 던지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근데 당시 저는 학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왜 자퇴를 해 그냥 다닐래 하다가 점점 엄마랑 대화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홈스쿨링이라는 게 너무 매력이 있는 방식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조금씩. 자유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검정고시를 본다면 얼마든지 졸업 학력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과 많이 대화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자녀의 약간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가장 네. 먼저 근데 그것보다 부모님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셔야겠네요. 네.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왜냐면 자녀의 의지라는 거는 원래 뭐 판단이라는 거는 자료가 정확하게 있을 때 판단력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네.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근데 거기를 부모님들께서 전제적인 조건들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좀 잘 맞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의지만 가지고 자퇴하시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어머니께서 쓰신 책도 제가 봤어요. 어머님이 교육관이라고 하는 게 좀 우리 최현 작가님이 최현 네. 학생이 보시기에 좀 있으신지 그런 게 어떻게 좀 전달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제 어머니의 교육관이 굉장히 확실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실하면서도 엄청 단순하기도 하고요. 단순하다. 네, 오히려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말을 하고 계속 전달했었던 메시지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은아, 나는 너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어 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사교육을 안 하는 것도 거기 혼자 하는 거에 포함이 돼 있고 네. 자기주도 학습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거나 혼자서 입시를 하면서 공부했던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가장 강조하셨던 게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도전해봐.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돼. 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강하게 키우셨죠, 저를. 이게 쉽지 않은 생각인 것 네. 같은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고3이나 네. 대학생한테 이제부터 너 살면 너가 살아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 충분히 이게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네. 어제도 이제 사실 그 교원대 교수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상당히 저기 뭐라 해야 될까 심적인 그게 비슷한 것 같다. 네. 아직까지 좀 무리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굉장히 좀 사고가 좀 성숙하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또 어머님은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 예, 별로 없었던 게 네. 아기 때부터 그냥 막 까꿍이 때부터 계속 책을 같이 읽고 같이 읽고. 네, 같이 읽고 같이 그 수준의 성장해 가다 보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철학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화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그냥 궁금한 거는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많이 사랑해 주는 거죠. 많이 사랑해 주는 거 약간 추상적인 그렇긴 한데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네.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감탄해주고 놀라워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다라고 하면 계속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량보다 훨씬 더.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교육관이 단순하지만 또 확실하게 네. 이렇게 전달해 주셨다고 했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좀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사실 어려운 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네. 제가 혼자서 도전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전 과정을 혼자서 정말 했기 때문에 네. 누군가 이끌어주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 따로 없이 독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제 공부법을 좀 정립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방식이 제일 가장 잘 맞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지를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나하나씩 시도를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사실 좀 외롭기도 하고 혹은 옆에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하면서 조금 외로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느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네. 뭐 공부가 네. 잘 안 된다 네. 혼자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소위 뭐 그냥 닥치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일단 저는 그 과목별 공부법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체적인 큰 틀은 물론 같지만. 그래서 저는 당시에 수학을 굉장히 못했었어요. 제일 과목 중에.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수학은 양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흔히 말하는 양치기 공부법을 사용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었더니 수학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국어도 영어도 사탐도 다 그런 식으로 일단 개념도 하지만 문제부터 많이 풀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과목은 수학처럼 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정체돼 있고 오히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과목별로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책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네. 수학은 양측이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네. 왼쪽 밑에 있었는데 네. 유형별 접근법을 내가 익히게 네. 됐다. 그게 이제 요즘 여러 가정에서 좀 얘기하는 어떤 수학 공부에 동서양에서 이제 특히 네. 서양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네. 깨닫게 됐고 또 다른 과목에도 뭔가 접근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느끼시게 된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힘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사교육이 없이 이제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하실 때 네. 두려움이 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 그런 거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도 네. 내가 과연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온전히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을 당차게 했는데 네. 혹시라도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좀 사고회로를 바꾸려고 생각의 전환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입시를 결심하고 처음 수능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저와 경쟁하는 상대들은 저보다 3살씩, 4살씩 많은 이제 언니 오빠들이었으니까 네. 절대적인 공부량을 커버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단 공부 시간부터 늘려보자 해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한두 달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효율도 속도도 조금씩 붙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도 어느 정도씩 조금씩 풀려나가고 네. 그리고 저는 좀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세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네.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네.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생각이 잡념으로 변하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저한테 스스로 작은 성취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쉬운 문제를 풀어서 마치든 혹은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하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좀 작은 성취를 주면서 조금씩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해 나갔던 것 같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인지 능력이 너무 좋으신데 나이가 지금 저는 월드컵 훨씬 베이비입니다. 많으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네. 피곤한가? 졸린가? 집중력이 떨어지나? 네. 이 정도 생각을 하지 내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인식 자체를 못해요. 문제점에 대해서. 근데 네.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되게 잘하시네요. 요즘 메타코그니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메타인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가르쳐 주신 건지 스스로 어머니 보시기는 어때요? 원래 이런 자녀분이 이래요? 네, 책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요? 네, 책을 저는 통해서. 책을 그냥 읽어주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아이가 계속 그런 사고라든지 태도 같은 것들이 잡혀져 나갔던 책 읽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저희 질문에는 없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 두 개가 있었는데 내가 네. 이제 홈스쿨링 시작할 때 일단 하루에 한 번씩 책 읽기. 네. 그다음 심지어 독서 노트도 있지만 집안일도 기억해야 네. 되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하루에 한 권은 저도 지금 네. 뭐 그렇게 읽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때 사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까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책과 함께 커온 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만큼 엄마의 육아 철학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책을 많이 읽히자라는 거였어요. 읽히자.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직장맘이었고 그래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실질적으로 붙어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엄마는 그 붙어있는 조금의 시간을 책 읽기로 좀 많이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붙어서 무릎에 앉혀서 책 읽어주면서 몸에 대한 몸의 정도 키우고
그리고 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선생님이자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혹은 정말 뭐 동화책을 읽더라도, 아, 이런 힘든 상황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하면서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또 되게 간접 경험을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오브젝트가 될 수 그쵸,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하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친구처럼 익숙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홈스쿨링을 시작하고 나서도 정말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뭐 책도 안 읽고 뭐도 안 하고 막 놀기만 했어요. 문화생활 많이 하고 영화 보고 뭐 전시회 가고 친구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아, 내가 그래도 목표가 있어서 홈스쿨링을 한 건데 이렇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조금 그런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좀 의미 있는 걸 해보자 해서 한 게 이제 1년에 500권 책 읽기라는 목표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가장 쉽게 그리고 저에게 좀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독서라고 생각을 해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속독이 약간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권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재미가 되게 중요하다. 네, 책 읽을 때 너무 맞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책 읽고 이렇게 네. 하는 것들이. 근데 네.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환상, 특히 그쵸. 자기 개발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그쵸. 엄청 사로잡혀 있어요. 네, 그것보다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재미도 느끼고 작은 네. 성취감도 맞습니다. 느끼면서 그죠. 알겠습니다.